요즘 AI 발전 속도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죠. 매달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답변은 점점 더 사람 같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AI 업계 거물들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시한폭탄이 하나 있어요. 바로 2026년 AI가 공부할 책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경고예요. 인공지능은 스스로 세상을 경험하며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이 남긴 기록을 먹고 자라요. 우리가 인터넷에 올린 글, 뉴스, 논문 같은 것들이 AI의 주식인 셈이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고품질 데이터가 곧 고갈될 거래요. AI의 지능을 높여줄 재료가 사라지는 거죠. 에이, 인터넷에 글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리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AI가 똑똑해지려면 아무 글이나 읽어서는 안 돼요. 논리적이고 정확한 고품질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미 테크 기업들이 그런 건 다 훑어버렸거든요. 이제 AI는 유례 없는 지독한 데이터 기근에 직면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AI에게 공짜나 다름없는 거대한 도서관이었어요. 오픈 AI나 구글은 저작권 걱정 없이 수조 개의 단어를 닥치는 대로 긁어모아 학습시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케일링 법칙, 즉 데이터를 많이 넣을수록 지능이 폭발한다는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사와 작가들이 내 글을 공짜로 쓰지 마! 라며 거액의 소송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즉 이제는 데이터를 구하려면 막대한 돈을 내거나 법적 사업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죠. 데이터가 부족해지자 기업들이 꺼낸 고육지책이 있어요. 바로 합성 데이터예요. 인간이 쓴 글이 없으니 AI가 직접 글을 쓰게 하고 그 글을 다시 차세대 AI에게 공부시키는 방식이죠. 인간이 없어도 우리끼리 자가 발전하면 되지? 라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재앙이 터졌어요. 학계에서는 이를 모델 붕괴라고 불러요. AI가 만든 데이터를 AI가 다시 배우는 과정이 반복되니까 지능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바보가 되는 현상이죠. 쉽게 말해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 결함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AI는 정보를 학습할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것 위주로 필터링을 해요. 이 과정에서 독특한 표현이나 예외적인 정보들을 오류라고 생각해서 지워버리죠. 즉 AI가 쓴 글만 계속 읽다 보면 세상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뻔한 소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진을 복사하고 그 복사본을 또 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지죠. 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정보의 해상도가 낮아지면서 AI는 결국 횡설수설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단 몇 세대 만에 AI가 지능의 퇴행을 겪는 걸 입증했어요. 이건 단순히 창의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도에도 치명적이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주요 AI 응답의 반만 가까이에서 오류가 발견됐대요. 특히 구글 제미나이는 오류율이 76%까지 치솟기도 했죠. 데이터가 오염되니 AI가 확신에 찬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럼 데이터를 더 꼼꼼히 고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맞아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미 인터넷은 AI가 만든 저품질 글들로 가득 차버렸거든요. 이제는 무엇이 인간의 글이고 무엇이 AI의 쓰레기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요. 결국 AI는 자기 학습 루프라는 감옥에 갇힌 꼴이 됐어요. 새로운 지식의 수혈 없이 자기가 뱉은 말을 다시 씹어삼키고 있으니까요. 이대로라면 우리가 기대했던 박사급 AI는커녕 점점 더 멍청해지는 AI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최근에는 AI 전용 SNS까지 등장했어요. 인간은 빠지고 AI 봇들끼리 서로 게시글 올리고 토론하게 하는 플랫폼이죠. 이름하여 합성 데이터 채굴 비지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지능의 역설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해요. AI 봇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은어나 패턴을 만들기도 해요. 이걸 알고리즘 담합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가격을 조작하거나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죠. 데이터를 얻으려다 통제불능의 괴물을 만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오픈 AI를 만든 일리아 수칙해보도 인정했어요. 이제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는 다음 단계도 갈 수 없다고요. 지금까지는 GPU를 얼마나 많이 때려박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남들이 못 가진 귀한 데이터를 누가 가졌느냐의 싸움으로 변한 거죠. 메타의 얀 루큰 교수는 더 근본적인 지적을 해요. 인간의 아이는 수조 개의 단어를 읽어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들은 물리적인 세계와 직접 부딪히며 배우죠. 즉 텍스트 데이터에만 매달리는 현재의 학습 방식 자체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테크 동주들은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양보다 질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박사급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AI가 풀어야 할 아주 정교한 문제지를 직접 만들게 하고 있어요. 한 줄의 질 높은 데이터가 쓰레기 데이터 1억 개보다 가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한국 시장이 갑자기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한국은 통신, 메신저, 포털 데이터가 아주 촘촘하게 쌓여 있거든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으려는 건 아직 오염되지 않은 양질의 현지 데이터가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결국 앞으로 AI의 성능은 데이터의 소유권이 결정하게 될 거예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이미 다 썼으니 이제 병원의 진료 기록, 공장의 제조 공정, 연구실의 이 실험 데이터 같은 비공개 영역이 AI의 새로운 엔진이 될 거라는 뜻이죠. 이건 우리 개인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AI가 학습할 나의 기록이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나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경험이 담긴 일기 한 줄이 어쩌면 미래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가장 귀한 재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커져요. 데이터 기근을 해결하려다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더 깊숙이 침해될 수도 있으니까요. 테크 기업들이 더 정교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을 데이터화하려 들 텐데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AI가 배울 것이 없다는 건 사실 우리가 만든 디지털 세상이 그만큼 획일화되었다는 반증일지도 몰라요. AI의 지능을 높이는 답은 결국 기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물리적인 세계와 인간만의 창의적인 기록에 있으니까요. 기술의 한계에 부딪힌 지금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는 AI에게 어떤 세상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리고 AI가 복제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함은 무엇일까요? 데이터의 숫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AI의 성장이 멈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지능으로 진화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